여러분이 진짜 인연이라고 믿는 사람이 사실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과는 오래 알고 지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 맞는 듯하지만 함께 있을수록 이유 없는 피로감이 쌓이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이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조짐들을 인연의 표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한 자락에 그 마음의 빛깔이 드러난다. 그가 남긴 여러 글 중 인간관계에 대한 단호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라. 첫째, 마음에 진실이 없는 자. 둘째, 이익 앞에서 변하는 자. 셋째, 남의 허물을 즐기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정약용이 함께하면 마음이 병드는 사람이라 경계했던 이들. 그는 단순히 도덕적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겪어본 자의 체험에서 나온 마음을 지키는 철학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첫째로 진심이 없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진심 없는 사람은 언제나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만 다정하고 불리할 때는 침묵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거울 없는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겉은 빛나지만 속을 비추지 못하는 얼굴. 둘째로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경고했습니다. 이익을 좇는 자는 의리를 잃고 의리를 좇는 자는 이익을 얻는다. 이익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이익이 멀어지면 당신에게서도 멀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남의 허물을 즐기는 사람을 피하라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가장 깊은 악이라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허물을 즐긴다는 건 자신의 부족함을 잊으려는 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허물을 말하며 웃는 자는 스스로의 허물에 울지 못하는 자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한 번쯤 곁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차갑고 함께 웃지만 돌아서면 나를 평한다는 느낌. 처음엔 단지 예민한 기분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런 순간을 마음의 경고등이라 불렀습니다. 인연은 말보다 기운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요.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불편하거나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관계. 그건 이미 인연이 끊어진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는 법과의 관계에서도 늘 자문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후 내 마음이 고요한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내 안의 평정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붙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좋은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남고 나쁜 인연은 붙잡아도 흩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묶어둘 수 없다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놓는 것은 비정이 아니라 지혜다. 나쁜 인연을 놓지 못하는 건 착해서가 아니라 미련해서입니다. 그 미련은 결국 내 마음을 갉아먹지요. 그래서 오늘 정약용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진심 없는 웃음, 이익 앞에 변심, 허물을 즐기는 말. 이 셋 중 하나라도 보이면 그 인연은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인연이란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의 끈이지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과의 굴레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멀리함은 미움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지키는 일이다. 그가 남긴 이 짧은 구절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립니다. 인연을 가려야 하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자비입니다.
정약용이 가장 먼저 경계한 인연의 징표는 진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얼굴은 있으되 마음은 없는 자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 말과 표정 사이엔 온기가 없습니다. 그의 웃음은 부드럽지만 그 웃음이 지나간 자리에 마음의 여운이 남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얼굴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번역이다. 즉,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웃는지는 눈빛과 호흡, 말의 속도에 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심이 없는 사람은 늘 상황에 맞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말을 무난하게 합니다. 그의 언어에는 감정의 결이 없습니다. 상대가 슬퍼도 기뻐도 그는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정약용은 그런 태도에서 인간의 공허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의 웃음은 메아리와 같아 금세 사라진다. 그는 그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 내 마음의 중심도 함께 흔들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심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만 결코 마음을 얹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말은 공감의 언어지만 그 속엔 아무런 체온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단호히 구분했습니다. 진심은 느리나 깊고 가식은 빠르나 얕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가식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벗을 사귈 때 세 가지를 살폈다고 합니다. 첫째, 슬픔을 나눌 수 있는가? 둘째,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셋째, 이익이 없을 때도 함께하는가? 이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늘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지하려는 인연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진심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심 없는 관계는 밤하늘의 별빛 같아서 멀리선 아름다워 보이나 가까이 가면 아무 온기도 없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오래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할 때, 겉으론 즐거웠지만 돌아서면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허무할 때, 그건 당신이 진심 없는 사람과 시간을 나눈 것입니다. 진심은 묘하게 전염됩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말하면 나도 진심으로 대답하게 되지요. 하지만 거짓된 미소 앞에선 우리도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가면의 벽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허위는 스스로의 고독을 부른다. 진심 없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결국 둘 다 외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벗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진심이 없는 자는 악인이 아니라 자신을 잃은 자다. 그를 불쌍히 여기되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냉정하지만 따뜻합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속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의 공허에 끌려가 내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진심의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를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 한 가지 질문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시끄럽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조차 잃습니다. 그의 웃음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연기이니까요.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는다. 꾸밈은 오래가지 않는다. 짧지만 강한 이 한 줄이 오늘 우리 인간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약용은 두 번째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얼굴이 바뀌는 자,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거래다. 사람은 평상시엔 다 선해 보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도우며 겉으로는 의리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벼슬길에서 수많은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권세가 높을 땐 허리를 굽히며 모이던 벗들이 유배를 가자 하루아침에 돌아섰지요.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떠나면 흩어진다. 그는 목민심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익을 좇는 자는 의리를 버리고 의리를 좇는 자는 오히려 이익을 얻는다. 즉, 진심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결국 복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표정이 빠릅니다. 상대가 유리하면 웃고 불리하면 냉정해집니다. 정약용은 그 얼굴의 변화를 마음의 날씨라고 불렀습니다. 맑았다 흐렸다. 금세 비가 내리듯 바뀌는 사람. 그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익은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이다. 평소의 다정함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는 관계라면 언젠가 반드시 균열이 옵니다. 이익에 흔들리는 사람의 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늘 내가, 나한테, 내가 했으니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자기중심의 이익 계산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사심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사심이 있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심은 언제나 비교를 낳고 비교는 불평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남의 행복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벗의 출세를 기뻐하지 못하고 벗의 불행을 위로하지 못하는 자는 벗이 아니라 경쟁자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이익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외로워집니다. 그는 타인을 이용하지만 그 이용 속에서 자신도 의심에 갇힙니다. 저 사람도 날 이용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그를 잠식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익으로 사는 자는 늘 불안 속에 산다. 그의 웃음은 욕망의 가면이다.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진심으로 웃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계산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니까요.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처음엔 매력적입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판단이 빠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의 계산은 당신의 신뢰를 소모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어도 그는 거기에 가치를 매깁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벗을 사귈 때 그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를 보지 말고 그가 너에게 무엇을 지킬지를 보라. 이익을 주는 사람은 많지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장사요. 도리로 맺어진 인연은 의리다. 이익은 거래를 낳고 의리는 관계를 낳습니다. 거래는 끝나면 사라지지만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결국 진심이 없는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안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순히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그 이익에서 벗어나라. 즉,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 또한 이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익이 변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나쁜 게 아니라 욕망이 커지면 마음이 좁아질 뿐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면 그대의 인생은 이미 복된 것이다.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가벼운 인연을 흘려보내라 했습니다. 그게 평안한 삶의 조건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의 허물을 즐기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 경고를 특히 강하게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며 웃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 짧지만 날카로운 말입니다. 남의 잘못을 비웃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다는 뜻이죠. 정약용은 인간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역시 말 한 줄의 왜곡으로 벗에게 배신당하고 조정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남의 허물을 즐기는 사람의 말은 칼입니다. 겉으론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말 끝에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실수나 불행을 이야기할 때 미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 쾌감이 바로 인간의 어두운 본성, 비교심입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을 깎아 세우는 자는 스스로를 깎고 있는 줄 모른다. 즉, 남의 허물을 말하는 그 순간 자신의 품격이 함께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벗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정의롭고 솔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솔직해서 그래. 그 사람 너무 교만하지 않아? 하지만 조금만 깊이 보면 그 말의 목적이 진리가 아니라 우월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즐기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올바른 자로 세웁니다. 그가 지적하는 대상은 언제나 남이고 자기 자신은 예외이지요. 정약용은 그런 태도를 위선의 완성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허물을 보는 눈이 밝은 자는 많으나 자기 허물을 보는 눈은 어둡다. 이 말은 곧 비판은 쉽고 성찰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왜 이런 사람을 반드시 멀리하라 했을까요? 그는 인간의 기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당신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으면 처음엔 그저 듣는 입장이지만 결국 그 말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자만으로 바뀌면 나 또한 남의 허물을 즐기게 됩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악의 전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듣는 것도 죄요. 그 허물을 마음에 담는 것도 죄다. 그래서 그는 허물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그의 지혜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허물 많은 사람을 감싸십니까?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그의 허물은 그의 스승이요. 그를 감싸는 일은 나의 공부다. 그에게 타인의 실수는 비난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그 허물보다 더 추해진다. 이 얼마나 냉정한 경고입니까? 정약용은 인간의 품격이 입으로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도덕의 형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문과 평가, 뒷말이 일상이 되었지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가볍게 흘러가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지금에도 유효합니다. 허물을 말하는 입은 불을 품은 듯 삼가라. 남의 허물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 불씨가 언젠가 내 마음에도 옮겨 붙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자를 벗으로 삼으라. 그의 침묵이 곧 신이다. 결국 허물을 즐기는 사람을 멀리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독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선한 인연은 마음을 맑게 하고 악한 인연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그 맑음과 흐림의 차이는 결국 입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고 또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달콤함과 잔혹함을 모두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벗에게 배신당해 유배지로 떠나던 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변심은
적의 공격보다 더 깊게 베이는 법이지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모두 가까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먼저 다치게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외로이 앉아 사람의 본성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인연이 내 인연은 아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나를 돕는 인연. 둘째, 나를 시험하는 인연. 셋째,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 그는 말했습니다. 돕는 인연은 감사히 붙잡고, 시험하는 인연은 배우며 견디고, 병들게 하는 인연은 조용히 떠나보내라. 오늘날 우리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끊는다는 건 비정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끊음이 없으면 새로움도 없다. 잘라내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냉정이 아니라 지혜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을 끊는다는 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멀리함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담담한 깨달음입니까? 정약용에게 인간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려 사귀었습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마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인연이고 늘 불편하거나 시끄럽다면 업의 끈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을 벗으로 삼아라. 그 한 문장이 그의 인간학을 요약합니다. 정약용은 인연의 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벗이 많으면 말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허물이 생긴다. 그는 몇 안 되는 벗에게 깊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 그게 인연의 기준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벗은 거울과 같다. 좋은 벗은 나를 비추고 나쁜 벗은 나를 흐리게 한다. 그는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계의 수를 자랑합니다. 연락처 속 숫자, 명함의 더미, 인맥의 폭.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많은 이름 중 마음이 통하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 그의 질문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벗을 사귀되 세 가지 태도를 지키라 했습니다. 첫째, 들은 말을 전하지 말라. 둘째, 남의 허물을 보되 말하지 말라. 셋째, 벗의 선행은 널리 전하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인연은 오래간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의 단점을 숨기는 자는 위선이요, 벗의 단점을 품는 자는 을이다. 즉, 좋은 인연이란 서로의 결점을 견디는 관계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 불완전함을 받아줄 사람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마음의 온도 조절이라 표현했습니다. 너무 뜨겁게 대하면 타고 너무 차갑게 대하면 얼어버린다. 그래서 그는 늘 적당한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거리는 무정이 아니라 오래 보기 위한 배려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와닿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농부, 스님, 선비, 상인, 아이들까지. 그는 신분이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벗의 말보다 벗의 눈빛을 믿어라. 말은 꾸밀 수 있으나 눈빛은 속이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화려한 말보다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눈빛. 그 눈빛이 바로 인연의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끝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악한 인연은 덕을 해치고 어리석은 인연은 시간을 해치며 거짓된 인연은 마음을 해친다. 그는 덕과 마음을 해치는 인연은 아무리 가까워도 반드시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선한 인연입니다. 정약용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서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이다. 그는 벗을 고를 때 재주나 말솜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는가, 그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고요함이란 단순히 침묵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런 평안함이 곧 진짜 인연의 징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벗과 함께 있을 때 말이 줄고 생각이 맑아지면 참된 인연이다. 즉, 진짜 인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닿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물결에 비유했습니다.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물과 같다. 좋은 인연은 그 물을 잔잔하게 하고 나쁜 인연은 그 물을 휘젓는다. 이 말은 참 깊습니다. 인연의 본질은 결국 내 마음의 상태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건 그 인연이 내 평정을 해치는 징조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진짜 인연의 증거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고요하게 하고 나쁜 인연은 나를 시끄럽게 한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입니까?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깊은 자보다 마음이 맑은 자를 가까이 하라. 그는 학문과 지식보다 마음의 맑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맑음 속엔 욕심이 없고 타인의 허물을 비웃지 않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벗의 진심을 가늠할 때 이런 시험을 썼다고 합니다. 내 슬픔을 나눠도 그가 불편해하지 않는가? 진짜 인연은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쁜 자리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눈물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미소를 지어주는 벗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 그에게 인연은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고요 속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현대의 인간관계는 빠르고 피상적입니다.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기보다 이미지를 교환하듯 스쳐갑니다. 정약용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인연은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하고 마음이 고요한 인연은 아무리 멀어도 곁에 있다. 진짜 인연은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그게 답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기운으로 전해진다. 그 기운은 억지로 꾸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그 기운이 자연히 흘러나옵니다. 그는 진짜 인연을 수양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좋은 벗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쁜 벗은 나를 시험한다. 즉, 인연이란 나를 닦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하루의 끝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인연으로 마음을 더 맑게 했는가? 그에게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듣느냐가 곧 나의 삶이 되었으니까요. 정약용은 진짜 인연의 마지막 조건으로 침묵의 평화를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그가 진짜 인연이다. 말이 없을 때 어색해지는 관계는 말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하지만 말이 없어도 평온한 관계는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고요함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나고 세상을 부드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그를 성장시켰고 어떤 인연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결국 한 가지 지혜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모두 품으려 하지 말라.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다치며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단단히 닦아나갔지요. 그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부드럽게 하고 나쁜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한다. 이 얼마나 큰 통찰입니까? 그는 배신당한 관계조차 인생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를 지나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보이면 그 인연은 반드시 멀리하라. 그 세 가지는 바로 진심이 없는 사람,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셋은 한 사람 안에 함께 있다. 겉으론 다정하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이 탐욕이 되며 그 탐욕이 결국 남의 허물을 낳는다. 그러니 이 셋 중 하나라도 보이면 그 인연은 이미 내 마음을 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을 멀리함은 냉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자비다. 그 자비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덕이 생기고 거짓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불안이 생긴다. 불안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는 평생 불안이라는 단어를 경계했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평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점점 두려움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인연을 고르는 기준을 도덕이 아니라 평안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편안한가, 내 마음이 잔잔한가, 그것이 그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과 좋은 인연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도 진심이 없으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심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때도 서로의 영혼이 편안한 상태였지요.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이렇게 남겼다고 전합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어라. 허위의 인연은 마음을 썩게 한다. 그러나 참된 인연을 얻으면 그 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도 단 한 사람, 끝까지 자신을 이해해준 벗 한 명을 기억했습니다. 그 벗이 바로 그의 평생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벗 앞에서는 꾸밀 필요가 없었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평온한 관계를 마음의 쉼터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가 곧 하늘이 내게 보낸 인연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따뜻한 정의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 없는 웃음, 이익에 흔들리는 마음, 남의 허물을 즐기는 입이 보인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지키는 책임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대화 하나에도 진심이 느껴지고 서로의 결점을 감싸주며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복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마지막 교훈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어라. 그러면 미움이 줄고 마음이 맑아진다. 그의 철학은 결국 인연을 잘 고르면 마음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진짜 남을 인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말보다 마음을 듣는 이, 당신의 허물보다 평안을 지켜주는 이일 겁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심 없는 사람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진심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살린다. 그대의 마음을 살리는 인연 하나만 남겨라. 그 한 사람, 그 한 인연이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